게시판에 최근에 출석해 주시는 분들 좀 계속해서 와주세요. 또 금요일인데 이혈령, 비혈령님 와주셨고요. 제 의상을 또 보고 다음 주에 양봉 출발하지 않을까라는 또 글 남겨주셨습니다. 달빛아래 홀로 걷다님 오늘도 역시 또 출석해 주셨고요. 많은 분들 또 고민 올려주셨네요. 종목 고민 올려주셨는데 하나하나씩 좀 점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종목은 사조산업 한번 좀 점검 도와드릴게요. 96,600원에 진입한 저희 시청자님 2287 저희 시청자님 종목인데요. 약간의 손실 구간입니다. 20% 들고 있는데 등락폭이 좀 커서 걱정이라고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음표를 남겨주셨는데 답 달아드릴까요, 차장님? 네. 예, 일단 사조산업 최근에 지배구조 관련돼서 좀 이슈가 지속적으로 올 한 해 얘기가 나왔던 그러한 종목인데 일단 사조그룹의 지배구조의 좀 핵심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많이 반영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올 초만 해도 이제 5만 원 언더에서 주가가 좀 형성이 됐었는데 11만 6천 원까지 2배 이상의 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고요. 이에 대한 어느 정도 이격 조정 과정이 지금 한 2달 정도 펼쳐지고 있다라고 좀 기술적으로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동사가 주가가 올라왔던 그 원인이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느냐가 가장 핵심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지배구조 관련된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지속적으로 좀 이슈가 제기가 될 수 있는 굉장히 핵심적인 주가 상승의 동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직은 그 이슈가 끝난 게 아니다라고 일단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동종목 같은 경우 역시나 앞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와 얽혀 있다 보니까 단순하게 이제 실적만 가지고 좀 볼 수 있는 그런 주식은 아니고요. 일단 현재 구간은 좀 홀딩을 해야 되는 그러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일단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현재 21선 밑으로 좀 주가가 조정을 줬다가 지금 그 위에 안착을 하는 그러한 흐름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의 등락 과정을 거친 이후에는 한 10만 원까지는 기술적으로라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다만 그 가격대에서는 좀 움직임을 좀 유심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10만 원 선까지는 기본적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다 보니까 현재 구간은 좀 홀딩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10만 원 선 부근에서는 움직임을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올 상반기에 주가 상승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 주가 상승 동력을 갖고 있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반영이 안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일단 10만 원 선 정리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가격대에서 한번 잘 관찰을 해보자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좀 답답한 종목이 아닐까요? 이 종목을 들고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실적은 올해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좀 거기에 비하면 너무 좀 주가가 못 가는 게 아닌가. 또 박오신 차장은 이게 실적만 보고 움직일 주식은 아니다. 지배구조가 얽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좀 풀리는 과정을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조금 넉넉하게 좀 마음 잡으시고 좀 시세 회복하는지 보시면서 좀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4429님 종목 봐드릴게요. 한진칼입니다. 이 종목은 손실을 워낙에 많이 보고 계셔서 한번 좀 저희가 점검 도와드리려고 좀 하는데요. 35,300원에 진입이 됐습니다. 스스로 너무 제가 최고점에 잡아내요라고 올려주셨는데 비중은 15% 들고 있습니다. 이제 고민이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될까라는 부분 좀 점검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너무 손실이 커서 사실 지금 매도하기에는 좀 마음이 아프실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결론적으로는 좀 매도를 하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가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3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가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29,000원에서 3만 원 사이에서 일단 좀 물량을 정리하자 쪽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한진칼 같은 경우는 이 종목만 볼 게 아니라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이라든지 같이 좀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유가가 어느 정도 바닥이 잡혀 나오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빠졌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메르스 문제도 있었지만 사실 이제 그보다는 이제 매크로 지표인 유가 영향이 가장 크다고 좀 볼 수가 있고요. 한진칼만 지금 빠지는 게 아니라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술적으로 좀 올라왔을 때는 정리를 하자. 유가는 개인적으로는 장기 바닥 이미 나왔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작년 하반기, 올 상반기처럼 항공업종 자체가 크게 레벨업 되기는 조금 힘든 환경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구간 사실 이제 바닥은 지나봐야 나오겠지만 일단은 한 3만 원 언저리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노려보시고 거기서 정리를 하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35,000원대 진입을 하셨는데 그래도 3만 원 정도 반등 목표가를 좀 잡아주셨거든요. 어떨지 모르겠어요. 좀 그래도 더 욕심을 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 3만 원까지 잡아주셨으니까요.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429님 힘내시고요. 이번에는 1144님 종목 좀 보겠습니다. BC 월드 제약입니다. 저희 데스매치에서도 한 선수가 아주 열심히 또 매매를 해주고 있는 종목, 좀 익숙한 종목 BC 월드 제약인데요. 저희 시청자님께서는 38,030원에 진입을 했습니다. 약간의 좀 손실 구간이고요. 좀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최근에 움직임을 보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뭐 시원하게 그렇게 잘 가고 있지는 않거든요. 5일선 오늘 좀 내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좀 체크하실까요? 예, 일단 BC월드 제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IR을 한번 갔던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이 회사 IR을 그때 갔다 와서 느꼈던 게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기술력이 굉장히 좋고요. 다만 이제 저희는 이제 어쨌든 차익을 남기려고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건데 사실 이 종목 좀 답답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좀 움직임이 좀 둔하다고 해야 될까요? 다른 제약 바이오 종목에 비해서는 다소 둔하고 조금 느린 그러한 측면들은 분명히 있는데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 저는 간다고 보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다만 이제 가격이 38,000원 그렇게 뭐 싸지는 않은 가격에 접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걸리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용은 굉장히 좋다. 기술력이 좋고 매년 R&D 투자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현재 시장 트렌드하고 부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충분히 정고점 지속적인 갱신이 가능한 종목이다. 라고 좀 일단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일단 가격적으로 좀 굳이 이제 전략을 한 가지 더 언급을 드리자면 지금 올라오고 있는 61선이 보이실 텐데 이 61선 부근에서는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한 그런 종목이라고 일단 보고요.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바닥을 다지는 움직임이 지금 이번 달 들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정도로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만 지난다면 다시 한번 4만 원 위로 트라이가 가능하니까 그러한 측면 참고하셔서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워낙에 또 IR까지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종목 분석 좀 철저히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5월 20일에 이 종목이 신고가 냈습니다. 내고 한 10%포인트 정도, 10% 정도 좀 밀린 구간에서 움직임 진행되고 있는데요. 좀 잘 점검하시면서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증권주 좀 자주 봐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좀 한 번도 최근에 진단 도와드리지 않은 종목인 것 같아서 한번 점검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6657님께서 또 들고 계신 종목입니다.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4,400원에 좀 진입이 됐고요. 오늘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좀 손실 구간에서 좀 매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0% 들고 있는데요. 뭐 외국인이 사는 종목은 아닌데 그래도 오늘 한 30만 주 정도? 네, 좀 매수가 들어온 것 같고 21선도 회복하면서 마감이 됐거든요.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자리가 있을까? 모멘텀이 좀 나올까 궁금하네요. 일단 유지투자증권 사실 지금 현금이 있다면 사실 지금 사도 되는 종목이라고 보는데 다만 지금 30% 비중은 그렇게 뭐 낮지는 않은 비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가격적으로 어떤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중을 더 늘릴 수도 있는 구간은 확실하긴 한데 문제는 현재 비중이 너무 높다는 측면이 좀 걸리고요. 일단 너무 또 높게 사셨어요. 그래서 일단 증권업종은 개인적으로 좋게 보거든요. 일단 동사도 1사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지금 증권업종이 전부 그렇습니다. 1사분기 실적이 다 굉장히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들이 특히나 이제 이번 주 들어서 제도 변경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과거 데이터를 보게 되면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은 증권사들의 이익으로 귀결이 될 것이다. 뭐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라면 업종을 보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종목을 보고 보는 게 아니라 증권 업종에 대한 그러한 측면, 그러한 매수 스탠스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격적인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높게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비중이 30%시기 때문에 가격 반등이 나왔을 때 물량 조절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4,200원, 지금 4,400원의 매수가로 좀 알고 있는데 4,000원이 넘어가서 한 4,200원 정도 되면 비중을 좀 줄이시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머지는 한번 들고 가보자 쪽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업종 자체는 결론적으로 좋게는 보지만 너무 높게 사셨기 때문에 가격적인 전략을 잘 세우자. 4,200원 선 부근에서 물량을 좀 줄이고 나머지를 한번 들고 가보자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30%나 사실 이 종목에 담으셨는데 증권 업종 자체는 좋게 본다고 하셨거든요. 굳이 뭐 종목을 고른다면 유진투자증권에 대해서 좀 증권주 중에서도 좀 점수 많이 주세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예,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증권주 뭐 좋게 보는 종목이 있는데 일단 중소형 증권사를 사실은 더 좋게 보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뭐 흔히 아는 뭐 대우증권이라든지 뭐 교보증권이라든지 이러한 회사들 말고 이제 좀 싼 주식들 있죠. 액면가 미만인 종목들이 좀 있는데 증권주 중에 그러한 종목 중에
실적, 턴어라운딩이 굉장히 센 종목들이 찾아보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개인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매매도 실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진투자증권도 어떻게 보면 이에 해당을 할 수는 있지만 뭐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탑픽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충분히 주가는 좀 반등이 추후에 가능하다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약간 높은 구간에 진입이 된 건 좀 아쉽지만 그래도 오늘 좀 급반등 나와서 상당히 좀 다행이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좀 매매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게임주 한번 좀 볼까요? NC소프트입니다. 7074님 들고 계신 종목인데요. 18만 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20% 정도 담으셨는데요. 매수가 근처에서 요리조리한다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답답하신가 봐요. 그냥 정리할까요? 라고 물음표를 남겨주셨거든요. 오늘 닷새만에 좀 반등이 나오기는 했는데 좀 매수하신 지 꽤 되신 게 아닐까. 근데 뭐 이렇다 좀 움직임이 없어서 지금 매도 타이밍 보고 계신 것 같으세요. 예, 네. 일단은 이런 게 이제 성향의 문제겠죠. 일단 NC소프트를 만약에 제가 들고 있다면 사실은 저는 단기적으로 이익 실현을 하고 차라리 게임주에서 다른 게임주가 그렇게 좋다면 다른 쪽을 한번 찾아볼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게임주의 가장 큰 매력은 사실 한 방이 있죠.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신작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발생을 했을 때 실제로 실적으로 연결이 되고요. 뭐 작년에 많이 보여줬죠. 컴투스라든지 웹젠이라든지 뭐 썬데이 토즈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미 뭐 한 차례 보여줬었는데 오히려 그러한 쪽의 접근이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주의 매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뭐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하고 다른 쪽으로 옮기겠지만 기본적으로 NC소프트만 놓고 봤을 때는 좋은 종목이라는 거는 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게임주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업체죠. 근데 실적을 보시게 되면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 주가는 2011년에 최고가를 찍었지만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굉장히 게임주 내에서는 안정성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러한 부분들이 돋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 일단 게임주의 가장 큰 모멘텀은 앞서 언급드린 대로 신작에 대한 모멘텀인데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이러한 모멘텀들이 사실은 좀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을 봤을 때는 하반기에 주가가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지 않나로 결론을 내리고 싶고 가격적으로 22만 원 선까지는 상승이 하반기에 가능하다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동종목은 좀 무거운 측면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성향에 따라서 좀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수익 구간이시니까 일단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좀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주에 좀 시간을 쫓기다 보니까 게시판 종목 많이 못 봐드렸는데 오늘 좀 넉넉하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종목 봐드리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궁금한 종목 있으면 좀 많이 올려주세요. 이번에는 조선주 참 걱정이죠. 대우조선해양 들고 계신 분 손실 좀 많으셔서 7085번 저희 시청자님 종목인데요. 18,000원 정도에 진입이 됐습니다. 문제는 비중이 많다라는 거 지금 50%나 실어 놓으셨거든요. 토마토TV에서 차장님 뵈니까 굉장히 좋다고 또 반갑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너무 근데 좀 마음이 힘드시다고 전략 좀 부탁드립니다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사실 작년 이맘때 지금 주가랑 비교해보면 반토막이 더 난 상태거든요. 네. 그 구간에서 글쎄 이제 조금 내릴 만큼 내려놔라고 들어가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바닥을 참 잡기가 쉽지가 않은 종목이죠. 또. 예, 네. 제가 뭐 신고가 가는 종목에서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사실 목표가를 산정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신고가 종목은 반대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지금 지속적으로 신저가를 써가는 사실 그러한 종목이고 업종에 대한 모멘텀을 또 찾기가 힘들고요. 동사 자체의 실적 자체도 사실은 올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결론은 팔아야 되는 종목이다. 하지만 이제 가격적으로 너무 이제 손실이 크시니까 그 부분이 이제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격적인 라인을 제가 새 가격을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일단 15,000원 조금 넘어가시면 물량 줄이시고요. 16,000원대에서 한 번 더 줄이시고요. 17,000원 넘어가면 최종적으로 줄이시길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 기본적으로 전형적인 역별 종목이고 업황도 안 좋고 실적도 안 좋습니다. 일단은 좀 팔고 다른 쪽에서 비전을 좀 찾는 게 차라리 오히려 빠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고요. 가격적으로는 제가 지금 새 가격대를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제 하락적으로 이격이 과다하게 벌어졌을 때 굳이 팔지 마시고요. 지금 이미 이제 손실이 너무 크시니까 반등이 나올 때마다 지속적으로 좀 줄이는 그러한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참 모멘텀을 찾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전략, 지금 가격이 좀 많이 내려온 거 말고는 좀 반등 포인트를 좀 찾기 쉽지 않다라는 코멘트가 나왔는데요. 좀 여러 개 좀 세분해서 워낙에 비중이 많으셔서 저희가 가격 나눠서 드렸기 때문에 좀 적절하게 참고하셔가지고 좀 분할 매도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참 역별 구간에서 고생을 하고 있어서요. KT 한번 좀 이번에 보겠습니다. 0165님, 저희 시청자님 종목인데요. 36,900원에 역시 진입이 돼서
꽤 비싼 가격에 지금 거의 신고가 근처에서 좀 진입이 됐습니다. 20%인데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네요 하고 좀 눈물 표시를 해주셨는데 제발 도와주세요 하셨거든요. 와, 이렇게 좀 갈 때까지 안 파시는 것도 상당히 좀 마음고생 심하셨겠다 싶은데 이제는 뭔가 좀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시장은 좋은데 너무 지금 수익이 안 나오고 계시니까요. 네. 통신주들 아시겠지만 통신주나 유틸리티 업종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하락장에 강한 그러한 종목군들이거든요. 아무래도 통신주도 KT도 마찬가지인데 배당 성향이 굉장히 높죠. 이러한 측면들 자체가 굉장히 다소 이제 보수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KT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 일단 너무 많이 빠진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KT를 분명히 매매하시는 분이라면 배당에 대한 부분들을 1순위로 놓고 매매하시는 분이 아닌가라는 일단 좀 추측을 해보고요. 그러한 측면을 봤을 때는 글쎄요, 제가 이 가격대에서 뭐 쉽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현재 구간은 좀 팔 구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주가가 좀 올랐을 때는 파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상승장에 부합되는 종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서는 다소 이제 소외감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을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좀 올라왔을 때 팔자로 이 종목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일단은 31,000원에서 32,000원 부근에서 매도를 하자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뭐 더 자세한 거는 뭐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배당 성향이라든지, 본인의 이제 투자 성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만약에 하신다면, 분할로 좀 그 가격대, 지금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물량을 좀 줄이시고요. 나머지만 한번 들고 가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KT 오늘 오후에 좀 한 매체에서 단독 기사가 나온 걸 보니까 KT 캐피탈 이제 매각을 이번 달 이사회 열고 좀 마무리한다라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뭐 크게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좀 재료는 아닐까요? 예, 일단 네. 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고요. 네. 이제 몇몇 이제 업종들을 보게 되면 사실 통신 업종은 대형주들을 내서 뭐 KT라든지 SK텔레콤이라든지 몇 개 없잖아요. LG U+라든지.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업종을 더 이제 유심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사실은 KT가 가장 언더퍼폼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을 봤을 때는, 원래 이제 강한 종목에 붙는 게 맞는 건데, 굳이 통신 업종을 매매한다면 SK텔레콤이나 뭐 이쪽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가격적으로는 지금 바닥 구간을 잡고 있는 구간이지만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장이 소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을 고려해서 가격 전략을 이제 말씀드린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예. 네, 소외를 받으셔서 참 속상한 마음으로 최근에 좀 시장 대응하고 계시지 않을까 좀 파이팅 하시고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파미셀 한번 좀 같이 볼까요? 파미셀 4627님, 저희 시청자님 들고 계신 종목입니다. 3,925원에 매수를 하셔서 지금 수익 보고 계시고요. 10% 정도 들고 있다고 남겨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뭐 괜찮아요. 주요 지지선들을 다 돌파하면서 좀 흐름은 괜찮은데 기관 매도가 계속 나오네요. 네. 예, 일단 파미셀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현재 시장 트렌드가 이런 종목들을 좋아하긴 합니다. 근데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안 좋죠. 뭐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 이제 종목들을 서칭을 하다 보면 지속적으로 좀 적자가 나오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기는 한데 동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적자가 좀 발생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측면에서 기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치를 봤을 때 접근을 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좀 물량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좀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매수를 굉장히 기술적으로 싼 가격에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수익을 조금 더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일단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 일단 뭐 좀 트레이딩 관점이라면 5,000원 부근에서 매도 수익 실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으로는 실적이 턴어라운딩이 되는 부분을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게 중장기 접근은 맞다고는 보지만 현재 구간 시장이 좋아하는 그런 업종에 속해 있는 종목이고 기술적으로 워낙 싸게 접근을 하셨다. 이 측면에서는 좀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고 한 5,000원 부근까지 목표가를 단기적으로라도 볼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종목 자체만 보면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뭐 다 바이오주들이 최근에 신고가 내고 올라오는 것에 비하면은 같은 업종 내에서는 좀 덜 올라온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실적을 조금 더 점검해봐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 좀 판미세 저희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경안동의 잠 못 이루는 밤 저희 시청자님 종목은 기신전기입니다. 오늘 신고가 낸 종목이에요. 7,550원에 진입해서 지금 수익 보고 계신 상태고요. 10%인데 고민되는 부분을 올려주셨어요.
추가 매수 좀 고려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라고 여쭤보셨거든요. 사실 지금 올라가는 구간에서 더 비중을 담아볼까 하는데 굉장히 또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차장님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네. 올라가는 종목, 소위 말해서 이제 불타기라고 하는데 굉장히 이제 매력적이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용기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요. 사실 많은 이제 투자자들이 물타기는 되게 많이 하시는데 불타는 매매를 많이 못 하시거든요. 사실 뭐 저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지금 뭐 지속적으로 좀 신고가를 가고 있는 종목이고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성이 높은 업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적 자체도 스테디하게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는 업체고 최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어느 정도 올해 들어서 몰려 있고요. 최근 같은 경우는 거래량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면서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을 추가로 더 매수를 하신다. 지금 가격은 조금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베타 개수가 좀 낮습니다. 변동성이 낮은 그러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거래량을 수반을 하면서 변동성을 일정 부분 보여줬다면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는 동종목 같은 경우는 글쎄요 가격적으로 너무 높은 구간에 진입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눌려줬을 때 들어가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은 그럼 어떤 식의 눌림이냐? 일단 6월 12일 날 보시게 되면 이게 6월 9일 날 장대 항복 나오고 3일 조정받고 다시 갔죠. 이러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격적으로는 한 8,300원 부근 이라면은 추가적인 매수도 좀 가능한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요. 제가 8,300원 왜 말씀드렸냐면 6월 15일 날 장대 항복 나왔었죠. 이 가격의 중단까지는 기술적으로도 조정이 나와도 상승 트렌드는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가격 부분에서는 추가적인 매수가 가능하다로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역시나 이제 신고가를 가는 종목 지속적으로 홀딩. 으로 일단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답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빨리 좀 두 종목 더 봐드릴게요. 동아 엘텍 같이 보시죠. 조급 대신 여유를 님께서 들고 계신 종목인데요. 14,000원에 진입이 돼서 약간의 좀 손실 구간 25% 들고 계신데요. 소폭 좀 하락을 했는데 종목 분석 좀 해주세요 하셨는데 그 종목을 좀 공부를 많이 안 하고 좀 들어가신 게 아닐까 좀 짧게 저희 점검하고 전략 좀 드리죠. 네. 예, 일단 동아일텍 제가 최근에 얘기 많이 들었던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하반기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 구간은 추가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6월 달부터 15,000원 언더로 가격이 좀 내려왔는데 이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의 횡보 기간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의 횡보 기간은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하반기에 실적이 좋아질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횡보 구간 마무리 이후에는 주가 상승이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현재 구간대에서는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하다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종목 오늘 리움쿠차 한번 골라봤습니다. 5구님께서 들고 계신 종목인데요. 12,000원에 거의 뭐 매수가 근방에서 매수가 체결이 됐습니다. 60%나 과감하게 이 종목에 투자를 했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근데 망했어요라고 좀 눈물을 흘려주셨는데 최근에 메르스 관련주들이 너무나 좀 많이 빠져서 속상해하시는 구간이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손해는 크게 안 보신 상태거든요. 비중 너무 많으세요. 네. 예, 일단 현재 구간 매도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메르스 관련돼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메르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환자 수 증가 자체가 지금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뭐 메르스가 종결됐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서서히 주식으로 따지면 고점을 형성하고 내려오는 구간이 조만간 나올 것이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파동적인 측면이라면 메르스에 대한 우려는 주가, 메르스 관련된 관광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주가에 이미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 가격적으로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요. 일단 동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은 홀딩이겠죠, 당연히. 일단은 뭐 이러한 단기적인 악재로 주가가 빠진 부분은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격적으로는 14,000원대까지는 한번 갈 수 있다. 단기적으로 생각보다는 빠르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홀딩이다. 14,000원 부근 가면 이익 실현하자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지주사로 이제 전환한다고 하네요. 리움코첸이 지주사로 전환하고 상호명도 부방으로 이제 교체를 하기 위해서 이제 30일에 또 주주총회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슈도 점검하면서 좀 리움코첸 들고 계신 저희 5259 시청자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에 보면 너무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또 길게 방망이를 가져가기에도 약간은 조금 미심쩍은 좀 구간이 아닐까 싶고 다음 주에는 이제 좀 대형주에서도 좀 시세를 볼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 다들 가지고 계실 것 같거든요. 차점 전략 어떻게 짜고 계실까요? 일단은 지수가 지금 4월 말부터 지속적으로 좀 저 이제 코스피 지수 말씀드리는 건데, 조정을 좀 받았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마무리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는 측면은 지금 시장 참여자들 대부분 좀 공감을 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사실은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최근에 매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지수는 2000포인트 부근에서 바닥 가격을 잡아내고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가격적인 하락은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되는 게 아니냐. 다만 일단 1차적으로 하락 파동이 좀 나왔으니까 횡보를 해주는, 좀 수렴을 해주는 구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는 지수는 가격적인 하락보다는 현재는 이제 기간적인 그러한 횡보 과정을 좀 기다리고 있는 측면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자금들이 코스닥이나 이런 쪽으로 더 쏠리는 경향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을 봤을 때는 일단 가는 쪽으로 베팅을 하는 부분이 저는 일단 맞다고 보고요. 다만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가격적인 그런 바닥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잡히는 게 아니냐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종목 너무 많이 봐주셔가지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주말 잘 보내세요. 예. 네, 이번 한 주도 참 더운 날씨에 매매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주말에 충전 잘 하시고요. 저희는 또 산뜻한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